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제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광수입니다. 무더위가 물러난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여름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한 일주일을 검색해도 이 더위가 계속해서 가더라고요. 아주 징글징글 합니다. 늦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고 교육과정 추진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도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보호자님들께도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3주체가 한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우리는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2025학년도 2학기를 보다 더 알차고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주교육이 추진할 교육활동보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5월 모 중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하여 교육감이기에 앞서 선생님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권만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모두를 보호하며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교육 공동체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민원 현장 지원단이 도내 전 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1570명의 교원 인식조사를 통해 학교 민원 처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및 교원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호자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고 제시된 의견은 교육활동 보호정책에 최대한 담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교육활동 보호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현장 의견 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체화된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제시하고 참석자들부터 보다 더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교 민원 처리 표준 절차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지원 유형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 상담실 공간 구성을 지원하고 학생 분리 지도 시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긍정적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학교 누리집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교육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상담, 민원 신청 창구 개설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수시로 안내하는 한편 체험 중심의 상호 존중 문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 공동체를 위하여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주교육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아프면 쉬고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일이 생기면 정말 말씀하셔야 됩니다. 도내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한결의 사범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특임인원 발생 시 책임 대응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특임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말씀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변호사, 우리 동네 변호사 제도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좀 추가로 구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현장에서는 교육청에 있는 교권 담당 변호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당 부분입니다. 학생분리 지도 시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한, 제가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변호사, 우리 교육청에 변호사도 계시고 자꾸 이 변호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주도를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요즘 참 이 권역, 서귀포도 이렇게 동서, 제주시도 동서하고 제주시 동지역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의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한 서너 명, 어떤 데는 한 대여섯 명 변호사들을 각 지역별로 해서 학교를 이렇게 분담해서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변호사가 직접 상담 역할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이때 그 변호사 이 활동은 무료가 아닙니다. 이건 유료입니다. 유료 활동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갖춰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수당은 우리 학교에서 통상 선생님 안 계셔서 다른 선생님 대신 들어갈 때 13,000에서 10,000원 정도 고별 수당을 주고 있으면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거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고별 수당에 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격리했을 때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선생님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 연락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1,570명 인식조사에서 평균 구원 30%를 노출을 하고 있고, 특히 고교 선생님들은 여건상 60% 정도 공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좀 실효성 있게 어떻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 때문에, 공개하고 싶지 않아도 분위기 때문에 공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떤 비빌 언덕, 후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봐라, 공개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공개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화번호가 왜 필요합니까? 학부모가. 제가 오늘 아주 작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발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킵시다.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거든요. 애 약을 왜 선생님이 먹여야 되고,
애가 늦는다, 애가 아픈다 한 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30명 되는 아이들을 다 학교에 나오지도 않고 가정에서까지 그걸 돌볼 겁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는 교실까지 아이를 데려다 놨을 때, 보내놨을 때 그때 선생님이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일요일에 왜 선생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정서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들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전화할 생각을 자체를 안 합니다. 선생님하고. 아이에 대해서.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을 확실히 구분해 줘야 돼요, 이게. 제가 이것이 안 되면 이 교권은 대한민국 앞으로 영원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는 아예 전화는 안 하고 민원이나 상담을 이메일로만 합니다. 예.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통보합니다. 며칠간 여유를 줄 테니까 수업 시간에 잠자는 버릇을 고쳐서 보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구분해 줘야 됩니다. 학부모들은 한 아이만 생각하면 되지만 선생님들은 최소한도 교과 선생님은 수백 명, 담임 선생님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명이 더 되거든요. 제주도 교육도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 공간을 역시 이메일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메일이 최고다. 왜? 근거 남죠. 서로 쓰기 편리하죠.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이메일이 아닙니다. 학교 홈페이지 그래서 이제 반별 이메일 이걸 이용하면 학부모가 질문하거나 얘기한 것이 근거가 남고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대답한 것도 근거가 남고 그러니까 서로 신중해지고 그래서 이 이메일을 활용하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만이 전화에 들어서 이거예요. 이게 편리하니까 이게.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메일로 앞으로 이렇게 좀 유도해가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이명희 기자입니다. 그 특이 민원과 관련해서 기준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시기 약간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교육국장님이나 해주시는 분께 여쭤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회 초과인 경우에는 종결 처리 판단 가능한 민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럼 중복해서 한 번 이상 할 경우에는 특이 민원으로 분류되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합 민원팀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내용으로 경찰관을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하나씩 말씀드려서 특이 민원은 제가 학교에 이제 이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매뉴얼 특이 민원의 유형을 분류할 겁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의 특이 민원이라기보다는 교육부에서도 이제 마련하고 특이 민원의 유형인데 이를테면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성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또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보복성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같은 민원이 2회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특이 민원으로 구분을 해서 바로 교육청에 연락을 하면 교육청이 나서서 직접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학생 보호자 경찰관이라든가 변호사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생님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학부모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중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분쟁 전문가라든가 조정 전문가라든가 또 변호사, 경찰관이 같이 들어오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보다 포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정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교육감님 이제 간담회가 끝나면 저희가 이걸 결제를 받고 바로 이제 학교로 안내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재미일보 김수환 기자입니다. 그 초기에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 일반 교사분의 비율을 좀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들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참여하라라고 해도 참여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비율을 높여 나가실 계획인지 고려해야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고려해야죠. 방안이 있을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대신할 대체 인력을 구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간에 그렇게까지 각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애써서 우리 해당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그리고 교원 단체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 뭐 등등 이번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를 써서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한 말씀만 여기 추가한다면 아까 말씀한 선생님이 도움을 요청 안 하면 절대로 도울 방법 없습니다. 몰라서요. 이게 우리가 귀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생님이 동의 안 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뭐 민원이든 뭐든. 그래서 학교에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의 우리 학교 어떤 근무 여건에서의 소통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일은 꼭 크게 될 것 같다. 이 일은 꼭 법으로 갈 것 같다. 이 일은 정말 내가 억울하다. 뭐 등등 이럴 때 혼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먹고 살거든요. 아이들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가르친다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풀어서 뭐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고 교감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우리 시스템에다가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한 어떤 걸 만들어도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교권 문제에 대한 사건마다 핵심은 그겁니다.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타임을 놓치고 알았을 땐 이미 당신은 극한 행동을 해버렸고 어떨 겁니까? 그래서 핵심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어떤 제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학교 문화,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아닌데 선생님은 수많은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고 학부모는 내 아이 하나 오직 이렇게 대립되는 하는 정말 쉽지 않다.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넓은 생각으로 많은 아이들을 아이 친구도 내 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은 좀 더 소외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학교에서는 좀 분위기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면 교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서로 상호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5월 1일부터 또다시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